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의 약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약을 드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작용, 약이 먹을 때마다 힘든데 이걸 계속 이렇게 정해진 양을 계속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지, 이걸 좀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내분비샘이 존재를 하죠. 그 기능 항진이나 기능 저하나 또 거기에 복용하는 약물이나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전문가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요 부위에 있죠. 목 부위에 있는 분비샘입니다. 호르몬을,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분비시켜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공급기관이죠. 그래서 이걸 갑상선이라고도 하고 갑상샘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내분비샘들 중에 하나죠. 근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크기가 제일 적으면서도 분비량이 아주 적으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분비샘이 이제 그대로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있는 경우에는 아직 암이 생기지 않고 염증 상태라든지 이 상태가 나빠서 기능에 항진 내지는 저하, 기능이 항진되거나 저하가 돼가지고 항진증이라는 진단명, 저하증이라는 진단명을 받고 그거에 대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한 가지 경우가 있고,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결절이나 암이 생겨서 이 갑상선 전체를 이제 절제를 수술을 하고 나서 갑상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게 없는 경우도 이제 절반만 절제하는 경우가, 절반만 없는 경우, 전체가 다 없는 경우, 이렇게 좀 나뉘는데, 크게 이제 갑상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있는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있어요. 얘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입니다. 기능이 너무 지나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분비가 과잉되면은 기능 항진증이 되고, 기능이 좀 줄어들어서 오히려 호르몬을 잘 못 만들고 분비를 잘 못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약에 의한 부작용, 그리고 그 항진증이나 저하증 그 자체의 증상으로도 괴롭고, 또 약을 썼는데 잘 낫지 않고 이제 약의 부작용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이 그 증상들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내분비샘이 존재를 하죠. 목에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이 부위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능을 함에 있어서 과잉됐다 또는 저하됐다. 이것은 이 갑상샘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기관입니다. 공급기관인데, 이 공급해주는 호르몬을 쓰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요기관이 있어요. 그 수요기관이 우리 몸 전체예요. 우리 몸이 이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갑상선 호르몬을 씁니다. 그걸 씀으로 해서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상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우리 몸이 수요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 갑상선 자체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갑상선 자체의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이 10 정도의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데, 이 수요기관, 우리 몸에서 10 정도만 필요하면 10을 만들어 공급하고 10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그러면은 서로 균형이 맞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또 많은 병원이나 의사들, 의학적으로는 갑상선 기능에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갑상선만의 문제로 보는 거죠. 갑상샘의 문제로 보는 거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갑상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에 가서 그 과 전문의에게 가서 그 과에 이 갑상선에 대한 약을 처방받죠. 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것은 단순 논리입니다. 단순 논리. 근시안적 사고법이에요. 이건 대증요법이라고 증상에 대처하는 요법인데 우리가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유기체 속에 이건 하나의 부품입니다. 하나의 한 요소입니다. 한 부분이라는 거죠. 갑상선이. 다른 많은 내분비선들이 있습니다. 내분비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몸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갑상선의 상태가 영향을 받고 전체의 상태에 따라서 갑상선의 상태가 변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사나 전문가들 또 우리 환자분들 본인들 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됐다. 항진은 뭡니까? 얘가 힘이 약해가지고 바등바등 기능을 자기 스스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 수요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땡기니까. 네, 여기서 많은 양을 요구를 하니까 얘가 자기 원래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훨씬 더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보내는 거죠. 또는 이 기능이 저하된 우리 몸의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얘는 계속 일정 양을 정해진 양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런 경우죠. 자, 저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진증, 저하증 다 마찬가지인데 갑상선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상선 질환들은 갑상선만의 책임이 아니고 몸 전체 큰 틀에서의 어떤 음양의 균형이라든지 전해질의 균형이라든지 신경계,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계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균형이 깨져서 항상성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상선도 같이 변해서 얘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갑상선에만 치중하고 갑상선에 해당하는 약만 쓰고 갑상선만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 병이 낫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요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 기관의 문제가 같이 이제 얽혀 있다는 거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기관이 뭡니까? 우리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몸 전체의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다르고 여름철에 다르죠. 항상 우리 몸의 상태는 변하는데 그 변하는 상태에 따라서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이 유지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자, 이 몸의 상태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볼륨이에요. 수요량은 결국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도달하는 것은 우리 몸의 조직기관 세포들이거든요. 오장육부의 조직기관 세포들인데 결국 세포의 개수, 세포의 볼륨의 수량입니다. 그것은 뭘로 결정되냐면 체중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의 진단을 받으시면 체중 변화가 큽니다.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상태가 수요입니다. 그는 그 수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분비 기관이 있는 거고 내분비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만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면은 근치가 어렵다라는 거죠. 임상에서 실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는데 갑상선과 전혀 상관없는 갑상선 치료를 하지 않고도 갑상선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임상에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갑상선 약을 쓰지 마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그러나 갑상선만의 문제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의 문제만 항진됐을 때 저하시키고 저하됐을 때 항진시키고 하는 이런 단순요법은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근치하기, 완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기관의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는 뭡니까? 볼륨이고 체중입니다. 체중. 세포의 개수거든요.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체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갑상선의 질환들을 치료할 때에
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방이 중요하고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량과 지방량의 비율이 중요하고 전해질의 균형이 중요하고 예, 또 신경계,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의 균형이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산과 알칼리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이 깨지면 여기에 기능이 항진이 오든지 저하가 오더라는 거죠. 단순히 항진됐으니까 그냥 저하만 시키는 약만 쓰고 저하됐으니까 그냥 올리는 약만 쓰고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경우는 갑상선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암이 생기거나 악성 신생물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을 경우. 자, 수술했을 경우는 또 두 가지인데요. 절반만, 반만 절제, 부분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대부분 경우에 어느 한쪽에 생기더라도 전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이 바로 이제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제했을 경우인데 이 절제했을 경우는 아예 호르몬 분비를 못 합니다. 호르몬을 못 만들죠. 못 만드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신지로이드나 신지로옥신제 약을 드시죠. 자, 이 약을 드실 때 평생을 드셔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끊으시면 안 되고 또 그러나 이때 이제 요령은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요. 줄여야 됩니다. 끊지는 못하되 끊을 수는 없어도 줄이셔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냐면 이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약에 의한 부작용이 무섭거든요. 부작용 굉장히 크게 심하게 겪는 분들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만일에 약의 용량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도 수요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약을 정해진 약을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하면 우리 몸의 상태에 상관없이 계속 투여를 하죠. 물론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때그때 수치를 보고 처방을 하지만 한번 처방된 약은 거의 몇 달이나 장기간 계속 복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도 줄일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 그게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투여된 약에 그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잘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넣어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조직기관 말단부 세포에 가서 작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냥 투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단부까지 잘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도달은 뭡니까? 기혈의 순환입니다. 기와 혈의 순환이죠. 그래서 기혈순환을 잘 되게끔 혈관 청소를 해주고 먹는 음식을 잘 살펴서 우리 몸에서 기름진 거나 칼로리 높거나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간 안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어서 몸에 나쁜 지방이나 나쁜 독소 노폐물이 장관이나 혈관이나 임프관에 쌓이면 기혈의 순환에 방해를 받는단 말이죠. 기혈순환이 저해되면 그러면 같은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몸에 들어가서 작용을 잘 못해요. 공급이 안 되니까. 확산돼야 되고 뻗어나가야 되고 말단부까지 그 약이 필요한 말단부까지 잘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도달을 못하니까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용량을 늘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볼륨을 줄이는 거, 체중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몸을 정화시켜서 장을 정화시키고 음식으로 자연식물식이나 소식 이런 음식요법을 잘 시행해서 섭생법을 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몸을 정화시켜가지고 기혈이 순환이 잘 되게끔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약을 줄이거나 약의 의존도를 줄여서 결국 약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기능이 있으면서 항진되거나 저하된 경우와 아예 갑상선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바꾸는 거.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정상적이고 양호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갑상선만 봐왔죠. 갑상선 질환의 이거는 갑상선만의 책입니다. 이건 만의 병이라고 봐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갑상선을 포괄하고 있는 우리 몸 전체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고 전체의 상태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상태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전체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바꿨을 때 갑상선도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거나 약을 쓰시더라도 약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